기상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텔리커넥션은 먼 거리를 의미하는 텔리와 연결을 의미하는 커넥션의 합성어로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텔리커넥션에서 사시사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매든 진류원 진동 MJO입니다. MJO는 엘니뇨 라니뇨 파동인 엔소와 연계되는 열대 파동으로 겨울철에는 북극 진동과 연계되어 북반구 날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MJO는 태평양 북미 패턴 PNA와 연계되어 동아시아 날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텔리커넥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12월 후반부 날씨를 중기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11월 11일 이후 적도 상공 850헥토파스칼, 대륙권 적어도를 부는 바람 추이와 향후 예상입니다. 현재까지 한 달 이상 인도에서 서풍, 태평양 중서부에서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동남아시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적도 인도양과 적도 태평양 중동부에서 따뜻한 바닷물이 동남아와 적도 태평양 서부로 몰리고 있고 적도 태평양 중부와 동부 수온이 내리면서 라니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니뇨와 라니냐 판정은 3개월 수온 편차 평균이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는 마이너스 0.2도로서 라니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12월 해수면 온도 자료가 집계되어 반영되는 2025년 1월에 2024년 11월에 라니냐가 시작되었다고 발표될 확률이 57%입니다. 라니냐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가 열대파동 고층 수련부가 동남아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산부가 수련부의 동진을 막고 있는데 발산부가 북태평양 중부를 지나 동부로 그리고 멀리 그린랜드로 파이고 있습니다. MJO 파동이 파이는 방향을 따라서 현재 북태평양 중부, 북미 서부 저압부, 북미 동부 고압부가 형성되어 PNA 네거티브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MJO가 동진함에 따라서 고층 발산부 역시 동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텔리커넥션이 현재 북미 날씨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북반구 대기순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날씨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3일 21시 베링의 고층 마루와 오호츠크의 고층 저기압 경계에 MJO 파동 고층 발산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층 올이 동해 북부를 지나 서해로 파이고 골디에서 북서풍이 남하해서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기가 10의 이하로 북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차가운 바람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MJO 파동에 의한 바람 구조는 이미 11월 중순에 들면서 시작되었고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나라 날씨는 혹한도 아니고 난동도 아닌 추웠다가 풀렸다가 하는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향후 적어도 수렴 구역이 느리게 태평양 서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CMWF가 예상하는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 5일 평균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MJO 파동이 동진함에 따라서 북태평양 중부의 저압부가 자리 잡는 PNA 포지티브로 전환됩니다. 고층 골이 멀어지고 동북아시아로 파인 고층 골의 깊이가 얕아지면서 한기 유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MJO, PNA로 이어지는 텔리커넥션이 동북아시아로 유입되는 한기의 양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북극을 포함해서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고 소개한 내용은 열대 파동의 관점에서 부족한 내용입니다. MJO 열대 파동은 정치권 한기덩어리, 극소용들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MJO가 동남아에서 북태평양 서부로 이동하는 내주부터 지구를 돌아보는 바람의 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바람은 제트 기류입니다. 12월 13일 250헥토파스칼 고도의 일기도입니다. 태평양을 지나보는 제트 기류가 빨라지고 길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열대 파동의 이동을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대륙권에서 정층권으로 열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열 에너지가 대륙권에서 정치권으로 상승하고 있고
12월 하순에도 열 이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열 이동에도 불구하고 성층권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고 12월 하순에도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대륙권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지만 12월 말까지 단기적으로 수일 간격으로 불안정, 안정, 불안정, 안정, 불안정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12월 말까지 한파 가능성이 낮고 최근 날씨 추세와 같이 추웠다가 풀렸다가 하는 날씨가 반복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날씨는 극소용돌이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12월 14일 극소용돌이는 타원형이고 북위 60도, 10헥토파스칼 고도를 부는 바람의 평균 풍속이 약 43m입니다. 12월 21일 극소용돌이는 원형, 바람은 평균 초속 57m로서 변형을 반복합니다. 열 에너지가 상승하면 타원형이 되고 다시 열 에너지가 대륙권으로 반사되면 원형이 되면서 극소용돌이는 중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12월 13일 금요일 21시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통해서 주말과 내주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호츠크의 고층 저기압에서 골이 동해로 파였고 골 뒤에서 북서풍이 내려오나 난기가 북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비교적 덜 차가운 바람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9시 해수면기압 1기도입니다. 북서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해와 내륙에서 등압선이 다소 조밀하고 해상에서 북서풍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고기압이 이동성으로 변하고 있어서 기온이 크게 내리거나 추위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평균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입니다. 내주에는 고층 저기압이 태평양 중부로 이동하면서 삼면 바다로 파인 고층골이 약간 얕아지나 전반적으로 비슷한 기압 배치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날씨 추세가 내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부터 10일 동안 서울 평년 기온은 최고 3도에서 4.5도, 최저 영하 3도에서 영하 4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온은 평년 대비 2도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극소용돌이가 안정되어 있는데 기온이 평년 대비 다소 낮은 기온이 지속되는 원인이 100헥토파스칼 고도 자료에 나타납니다. 대륙권과 가까운 성층권 저고도에서 타원형 극소용돌이의 긴 축이 동북아시아 방향으로 위치해서 한기 중심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성층권으로 열 이동은 고층 발산부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서부를 지나는 12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12월 말까지 극소용돌이가 열에 의해서 자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29일 10헥토파스칼 일기도에 성층권으로 열 이동이 계속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극소용돌이가 타원형으로 길게 늘어지고 한기핵이 둘로 분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바람이 극소용돌이 주위를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붕괴된 것은 아니고 좀 더 많은 열이 성층권에 흡수되어야 극소용돌이가 붕괴됩니다. 그런데 1월 초 강한 서풍대가 태평양 동부로 점프하면서 고층 발산부 역시 남미 서부로 점프하겠고 성층권으로 열 이동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2월 하순까지 강력한 열 에너지가 극소용돌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면 1월에 한파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12월 말에도 극소용돌이가 안정을 유지한다면 1월에도 최근과 같은 날씨 추세가 계속되거나 난동이 예상됩니다. 12월 하순까지 북극 상황이 자주 변하기 때문에 1월 날씨 전망은 확실치 않고 좀 더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2월 말까지는 혹한도 아니고 난동도 아니며 추웠다가 풀리는 날씨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